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CLASSY 언더바님. 안녕하세요. 클래시님.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발표 잘하는 방법이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알려주는 영상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교 발표 과제할 때마다 발표를 너무 못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이 댓글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구독자님들이 본인을 클래시한 신사로 가꾸면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독자님의 자괴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철렁하게 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클래시TV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부터 청중 앞에 설 기회가 좀 많았던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락밴드의 기타리스트였고 대학교 때는 응원단장이었고 군복무는 ROTC로 임관을 해서 장교로서 했었죠.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는 교육과 강의를 통해 직원들의 경력을 개발하는 HRD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유튜버로서 기업 또는 관공서에 강의도 나가고 있죠.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이력에 청중 앞에 서는 일이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중 앞에서 떨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전달력이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완전한 스피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독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팁은 총 5단계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발표 자료 제작, 발표 전, 발표 오프닝, 발표 중반, 그리고 발표 클로징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발표의 롤모델을 정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업가의 프레젠테이션이든 정치인, 작가 또는 유명인의 강연이 됐든 많이 보시고 그 중에 롤모델을 정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바로 떠오르는 분이 없으시다면 국내외 전문가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무료로 볼 수 있는 테드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가 시간에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롤모델로 삼는 분은 어릴 때 유학을 고민할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 7막 7장의 저자이자 전 국회의원이며 현재 헤럴드그룹과 올가니카의 회장이신 홍정욱 회장님의 강연 스타일을 매우 클래시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시TV가 홍정욱님의 정치 성향이나 사업 등 특정 행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홍정욱 회장님의 강의를 보면 일단 목소리나 시선이나 제스처 이 모든 게 클래시하면서도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논리 구조가 명쾌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떨면서 양으로 살 것이냐,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 것이냐.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될 가치가 없어요. 이제 젊은 여러분에게 모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입니다. 게다가 하버드 대학교 학사 출신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출신이시기 때문에 영어 강연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In short, it must be continued and expanded. It is always time to do more, and it is especially time to engage more and help out more. And to that end, we must join in the effort to garner the public's widespread support that will always serve as the strong backbone of unwavering commitment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결론적으로는 한글과 영어 강연 둘 다 저의 롤모델이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발표 또는 강의를 잘하는 방법 5가지 단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발표 자료 제작 방법입니다. 발표는 프레지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는데 이때 바로 PPT를 만든다고 컴퓨터 앞에 바로 앉으시면 안 됩니다. 유명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도 그러하듯이 일단 구체적인 주제가 정해지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기보다는 구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종이와 펜을 들고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를 두서없이 일단 작성해 봅니다.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하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줄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적은 내용들끼리 클러스터, 즉 묶음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적은 내용들끼리 이제 묶이는 그런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나오면 이 클러스터들을 순서 혹은 단계에 맞춰서 논리 구조에 맞게 이렇게 나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만 해주시면 자연스러운 프레젠테이션 플로우가 완성이 되죠.
이 모든 것은 앉아서 컴퓨터로 막 처음부터 작성을 하면 당연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종이와 펜을 가지고 일단 구조화부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보시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PPT를 제작을 하는데 이 PPT 슬라이드마다 글이 너무 많으면 청중들은 이 글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T는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서 차트나 그래프나 도표, 이미지 위주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히려 글만 있을 때보다 훨씬 사람들이 집중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대본을 준비하시는데 이 대본은 줄글로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대본을 너무 꼼꼼하게 작성을 하면 이걸 다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사실 발표를 하다 보면 말하고자 했던 바를 까먹을 때도 있고 혹은 반대로 준비도 안 했던 내용이 매우 임팩트 있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는 준비했던 내용을 다 얘기해야 되고 준비 안 한 내용은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은 없애시는 게 좋아요. 대본을 쓰는 대신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큐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클러스터들이 있죠. 이 각 클러스터마다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서 큐카드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막 하다가 다음 부분을 까먹어요. 그러면 큐카드를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다음에 얘기해야 될 주제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대본이면 내가 어디까지 발표를 했는지 다시 또 읽으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서 다시 또 거기서부터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버벅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큐카드까지 완성이 됐다면 이제 진짜 PPT를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머릿속으로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입 밖으로 내뱉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현실적인 수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최소 3번 정도는 연습을 해야 완벽히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발표 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회사에서는 본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보통은 본사의 교육장에서 강의할 때가 많지만 필요할 때는 전국의 지점에 방문을 해서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KTX 마일리지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지점에 가서 처음 보는 장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적응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부산이든 창원이든 제주도든 어디를 가도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발표 장소에 적응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장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구독자님들께서도 어디서 발표를 하시든 최소 30분 전에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공기와 분위기에 적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무리 베테랑 강사도 물론 티는 안 나시겠지만 이런 적응 과정이 없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 혹은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든지 당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표 자료와 프레젠터 그리고 마이크는 꼭 일찍 도착해서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장소의 장비가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강단에 딱 섰을 때 시계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시계는 지금 잘 맞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을 중간중간 체크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벽에 시계가 안 걸려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손목 시계를 풀어서 강연대 위에 올려놓고 이제 힐끔힐끔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벽에 시계가 없다고 해서 손목 시계를 내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청중들도 궁금해져서 따라서 시계를 보거든요. 그럼 괜히 나는 잘하고 있는데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혹은 강연이 좀 길다면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목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강연대에 물은 준비되어 있는지, 없다면 내가 어디서 떠놓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발표의 첫 3분 정도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는 것입니다. 발표 오프닝의 첫 3분만 버벅거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 이후로는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긴장이 좀 풀리면서 수월하게 발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멋지게 끝내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초반 3분을 되뇌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발표의 오프닝입니다. 드디어 강단에 오르게 됐다면 일단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습니다. 발표자가 긴장한 모습을 막 보이면 자연스럽게 청중들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가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주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긴장이 풀리게 되죠. 그리고 발표를 하는 자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초반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초반에 자기소개할 때 그걸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 내가 골랐지만 참 싫은 두 사람이 국회의원과 남편이랍니다. 그렇게 당선과 동시에 비호감 종결자로 전락하는 국회의원이 왔는데 등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시니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머러스하거나 아니면 공감 가는 얘기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녹여주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고요. 본인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할 때는 잠깐 강연대 옆으로 나와서 목례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게 정중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PPT에 목차가 있다면 진행될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청중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는 청중들이 이 발표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쉽고 좀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발표 중반입니다. 발표가 중반으로 갈수록 시선, 목소리, 제스처, 유머 이 네 가지가 여유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은 보통 청중들을 Z자로 이렇게 훑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 자체를 떨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인중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사람들의 얼굴에 두실 때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보세요. 의식은 발표에 집중이 돼 있고 그냥 눈만 움직이는 수준? 왜냐하면 원래 얼굴상 자체가 웃는 상인 경우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찡그린 상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이런 경우거든요. 뭔가 집중을 할 때 찡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도 혹시 내 발표가 지루한가? 재미없나? 혹시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집중을 할 때 저런 표정으로 집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해져요. 청중의 표정을 막 의식하면서 끌려가지 마시고 발표자가 청중을 리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목소리는 보통 긴장이 되면 톤이 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좀 톤을 낮추고 속도도 늦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할 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막 그러니까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뜸을 들였다가 다음 말이 생각날 때 말을 하는 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좀 집중도 잘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뜸 들이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막상 청중이 볼 때는 그렇게 안 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스처는 자연스럽게 손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건 좀 개인차가 있죠. 저는 보통 그냥 사람들이랑 말을 할 때도 제스처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제스처를 원래 안 쓰던 사람이 발표할 때 괜히 제스처를 쓰면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차라리 안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 제스처를 잘 사용할 자신이 있다면 평소보다 좀 더 크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강단 위에 있을 때는 이 제스처를 크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각되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멀리 있는 분들도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루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유머러스한 코멘트를 계속해서 곁들여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유머를 너무 강박적으로 막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흐름이 끊기고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적당히 유머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시를 들 때마다 유머러스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발표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어쨌든 예시는 계속 들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좀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예시를 들게 되면 좀 지루하지 않은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발표의 클로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하시면서 시계를 중간중간 보면서 발표 시간을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임박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슬라이드는 넘어가 주시는 것도 센스입니다. 강의든 발표든 늦게 끝내는 것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들을 청중들은 선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할 때는 기억에 남고 여운이 남을 만한 멘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강사 혹은 수많은 발표자들 사이에서 당신의 인상을 깊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발표나 강의를 하나 듣고 나면 그 전체를 다 기억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 중에 본인이 인상 깊었던 부분만 한두 문장 정도 기억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통 개인적으로는 저희 업계에 유명인이 했던 명언이라든지 아니면 업계의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짓는데 만약에 발표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전공하는 분야의 유명인의 명언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야의 최근 이슈 같은 걸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매끄러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할 때도 처음과 같이 강연대 옆으로 잠깐 나와서 목례를 하면서 인사를 해주면 클래시해 보이죠. 지금까지 발표와 강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5단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을 해주실 때는 알람을 켜주셔야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시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